중도층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여론조사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권 내에서 그간 조기 대선은 금기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여권 주자 중에 처음으로 조기 대선 대비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선 출마를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점점 열어놓는 듯한데요. 먼저 김 장관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건 없고요.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저는 만납니다. 해석은 자유인데 이 해석이 너무나 편향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의 분열,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예,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가 좀 답변을 피하다가 어제는 또 해석은 자유다 이렇게 한층 열어놨습니다. 이 김 장관이 최근에 국회에도 자주 오시거든요. 네네. 어떤 행보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문수 장관이 입장이 확 변한 시점이 하나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예.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주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언론 접촉도 넓히고 네. 적극적으로 답변합니다. 전 그때 좀 고무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아니에요. 300명, 400명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도 50명 들어가는 조그마한 회의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58명이나 온 거예요. 네. 그 58명이 전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사진 딱 찍고 다 빠져나가셨거든요. 그런데 58명이라 하면 108명 중에 반이 넘어요. 그렇죠.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과반 이상이 지금 얼굴 도장을 찍으러 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나와서 30분 이상을 김문수 지금 장관이 기자들과 답변을 하면서 아주 직접적인 답변, 내가 왜 중도 확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아주 정치적인 답변까지 합니다. 저는 김 대표의 이 조기 대선 행보가 완전히 이제 시동 정도가 아니라 풀렸다. 그리고 판단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예. 여겼습니다. 또 이 다른 여권 잠룡들 앞다퉈서 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 SNS에 써놓은 정치 기록들을 정리한 책을 이미 출간을 했고 오세훈 시장도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6대 국정 비전을 담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상 대선 공약 밑그림 아닙니까? 네, 정치인이 현업 공직에 있는 경우에 책을 낸다라고 한다면 다음 예? 단계로 가겠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네. 이분들은 또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서의 대통령 선거 이것이 수순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얼마 전에 전한기 씨가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뭐 부모가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차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근데 사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유산 상속 논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탄핵 반대층 시민들도 보면 뭐 정광훈 씨나 전한길 씨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사실 탄핵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밉거나 해서 탄핵 반대쪽으로 가 있는 시민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분위기에서는 조기 대선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네.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특히 또 다른 주자, 책을 낸 주자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출간 소식에 사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또 정치 복귀를 동시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뭐 당내 분위기는 뭐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일부 네. 친한계를 제외하고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오는 건 너무 조급한 게 아니냐, 조급하다. 좀 더 예. 자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에도 결국은 비대위원장일 때도 이제 총선 참패를 했고 그리고 네. 곧 이어서 당 대표를 했는데 이후에 어쨌든 지금 이제 탄핵이 이르렀을 때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떻게 보면 좀 그 역할 내지는 공과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현재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탄핵 심판의 막바지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부분들이 너무 조급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뭐 내놓았던 어떤 측면에서 대의 명분이 과연 있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정치와 책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가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책을 출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을 어떻게 보면 시동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아주 참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출판계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책의 내용이 결국은 본인이 어떤 국가 어떤 경영 비전을 담아내느냐 이런 어떤 내용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책 내용도 중요하다. 이렇게 몸풀기를 하고 있는 여권 잠룡들이요. 행보를 보면 전략이 좀 읽힙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김문수 장관은 연쇄 회동을 하면서 좀 정치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은 아무래도 행사를 열면서 당내 의원들과 접점 만들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과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고 또 홍준표 시장은 직설을 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름 맞춤형 전략을 짰는데요. 저희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 지난주보다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더 낮죠. 지지율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 전략들 효과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 네. 그랬다가는 또 전통 지지층한테 또 면면당할까 봐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아마 이제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하야가 아니죠. 파면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는 뭔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활동을 한다 한들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내란이나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전략, 지금 뭐 출판하고 이런 전략들이 별 크게 도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또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탄핵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마 많은 부분 바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메시지나 내용도 상당히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논조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지지율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 탄핵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오지 않을 거다.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든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